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음식점 재활용 실태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식당에서 무심코 드시던 반찬, 다른 테이블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설마 하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놀랍게도 일부 몰지각한 식당에서는 아직도 비위생적인 음식 재활용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문제의 핵심인 음식물 쓰레기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가야겠죠. 음식물 쓰레기란 우리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식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각종 부산물, 그리고 맛있게 식사를 마친 후 남은 음식 찌꺼기를 모두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식당과 같은 사업장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들의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나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단순히 처리해야 할 골칫덩어리 쓰레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 생각 없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전체 생활 쓰레기의 무려 약 30%에 육박할 정도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 만하죠. 특히 서울특별시 중구는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소형 음식점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양으로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되는 걸까요? 다행히도 모든 음식물 쓰레기가 그저 땅에 묻히거나 소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사료나 퇴비로 재탄생하여 농가에 도움을 주거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데 귀중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부 몰지각한 식당에서 손님상에 이미 올라갔던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사용하는 일명 잔반 재사용이라는 충격적인 행태가 여전히 암암리에, 그것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잔반 재사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손님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고 혐오감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겉절이나 깍두기 혹은 김치 같은 반찬이 누군가가 먹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채로 다시 자신의 식탁에 올라온다고 상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끔찍하지 않나요? 물론 법적으로 명확하게 재사용이 완전히 허용되는 품목도 일부 존재하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추나 깻잎과 같은 쌈, 채소류는 엄격한 세척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과연 누가 그런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소비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음식 재사용 관련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허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재사용이 허용 가능한 범위이고 어디부터가 명백하게 위생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는 끊임없는 혼란과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일부 파렴치한 식당 업주들은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여 마치 처음 내놓는 새 반찬인 것처럼 손님들을 감쪽같이 속여서 제공하는 뻔뻔한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관련 법규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강력한 법률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RFID 종량제와 같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반 재사용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턱없이 부족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문제, 그리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불법 투기 사례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영세한 식당 운영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 일부 식당들은 눈앞의 일에 눈이 멀어 음식 재활용이라는 매우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식당을 신중하게 선택할 때 위생적인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반찬 재사용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만드는 비위생적인 식당은 과감하게 피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주문할 때 욕심부리지 않고 남기지 않도록 적당량만 주문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부득이하게 남은 음식은 반드시 포장해 오는 습관을 생활화한다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용기 있는 신고 정신입니다. 만약 식당에서 음식 재활용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면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즉시 해당 식당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도덕한 식당들이 발붙일 곳을 잃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식탁 안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또한 필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같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이 묵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전국의 모든 음식점 운영자들에게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음식 재활용이라는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오직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만이 소비자들의 굳건한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하나하나 모여 언젠가는 음식 재활용이라는 부끄럽고 씁쓸한 단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아름다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